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3% 올라서 230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1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팔아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2300선을 겨우 회복한 수준이 됐습니다. 뭐 상승폭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 2%대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좀 강한 이렇게 상승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는데 확실히 지금 반등도 그렇게 지금 조금 의심스럽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 시원한 반등은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좀 아쉬운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지 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라서 좀 그런 것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다우가 0.38%, 나스닥이 0.48%, S&P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0.65% 이렇게 오르면서 조금 저점대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고점이 2270대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겨우 이제 2300선 돌리는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뭐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가 힘을 냈어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 2.5%, 하이닉스가 3.4%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가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이유는 아무래도 2차전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도 3%대, 에너지솔루션도 2%, 포스코홀딩스도 2%, LG화학도 2% 이렇게 빠지면서 2차전지가 대체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2% 이렇게 오르면서 크게 올랐고요. 현대차 그룹주는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뭐 상승하는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무역 수지는 16억 달러 흑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게 됐고요. 컨센서스가 적자를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래도 흑자가 나와가지고 뭐 생각보다는 좀 더 잘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흑자 5개월 연속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출 뭐 세부 내역을 보면 일단 수출액은 550억 달러 정도가 됐고요. 전년 대비 5.1%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증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증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증가가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기저가 이제 워낙 약했기 때문에 5% 증가를 해봤자 550억 달러로 수출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부 내역도 보면 자동차가 증가를 많이 했어요. 자동차가 거의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긴 합니다. 반도체 여전히 마이너스 3.1 해가지고 반도체가 플러스로 돌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다음 달 정도면 반도체도 플러스 돌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 좀 저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기대도 계속해서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사실 보시면 좀 회복하는 그런 지금 추세기는 해요. 1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수출이 가장 좋았을 때가 거의 한 650억 불 가까이 이렇게 월간 갔었는데 이거 이제 500억 불 밑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은 550억 불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수출이 600억 불 넘어가지고 650억 불 이렇게 간다고 하면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경로로 가는 건데 수출이 여기서 이제 쭉 더 올라올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2%나 올랐는데요. 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15만 원대
까지 이렇게 갔다가 9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러고서 다시 이제 11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분기 지금 매출이 1조 9,800억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도 예상보다는 조금 잘 나왔고요. 1조 9,200억대가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1조 9천억 9,800억대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 섹터는 사실은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경제가 별로 사실은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좀 기댈 수 있는 만한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방산 쪽이 계속해서 좀 업황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 대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나름 성장 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의 이제 사프랑이라던가 이런 회사들 보면 거의 시총이 한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나 이 정도 나라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 산업은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는데 뭐 가격이 워낙 그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지금 코로나 저점 때에 비하면 지금 한 7에서 8배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죠. 이게 거의 10배까지 이렇게 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제 7월 달에 15만 원대 고점 이거를 다시 넘을 수 있을지 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반등장이 나왔는데 오늘 밤에 사실은 또 중요 이벤트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이 있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동결 가능성은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5.5% 동결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과연 금리가 지금 여기가 피크가 맞을지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언제쯤 될지 그리고 이 금리, 고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래 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계속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도 조금 꺾일지 않을까. 네, 그런 지금 걱정도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준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미국도 지금 저점권대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저점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기 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좀 뭐 그렇게 나쁜 말을 안 하면 좀 단기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로 참 돌아서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일 텐데요. 네, 외국인 매수가 또 언제 돌아서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